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다별량 분석의 앙상블 러닝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고요. 앙상블 기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법 중에 하나인 배깅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한테는 실제로 데이터가 한 세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한 세트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도학습 기준으로 우리는 이렇게 X와 Y가 주어져 있는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런데 앙상블은 하나의 데이터셋을 통해서 F1 hat X, Y는 그 다음에 Y는 F2 hat X 쭉 해서 Y는 F 100개를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러한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만들 때 만약에 베이스 러너를 같은 걸 쓴다라고 한다면 X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F1부터 F100까지는 별반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셋은 한 셋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 개처럼 보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마치 손오공이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이렇게 후 불면은 자기 자신이 복제되는 것처럼 데이터셋은 하나인데 여러 개의 데이터셋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이 배깅에서의 데이터셋을 통한 다양성 확보의 개념이고요. 단 지난 시간에 그 앙상블 오버뷰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것은 다양성 확보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서로 다르면서 그렇지만 데이터셋이 다르긴 하되 각각의 데이터셋으로부터 구축된 모델들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것. 이게 바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방법론은 뭐냐면 sampling with replacement라는 게 바로 복원 추출을 하는 거예요. 복원 추출을 하는 건데 샘플링을 하는데 without replacement니까 비복원 추출을 하는 겁니다. 비복원 추출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K-fold data split이라는 방법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전체 데이터셋을 K개의 블록으로 나누고요. 개별적인 모델, 여기서는 클래시파이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그냥 얘를 모델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그레션 모델도 역시 머신러닝 모델이니까요. 이 모델들이 어떻게 학습이 되냐면 K-1개의 블록들만 가지고 학습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전체 데이터셋입니다. 해당하는 전체 데이터셋을 개념상 총 K개의 블록으로 나눴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이 데이터의 수가 n이 1000이라고 한다면 1000개가 주어져 있다면 1번부터 그리고 K를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번부터 100번까지의 데이터셋이 X1, Y1이라는 첫 번째 셋이고요. 101번부터 200번까지의 데이터셋이 두 번째 블록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가서 901번째부터 1000번째 데이터셋까지가 가장 마지막 10번째 K번째 데이터 블록이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 블록을 만든 다음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앙상블을 구성하기 위한 개별 모델을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개별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잘 봐주세요. F1이라는 첫 번째 모형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K번째 블록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일부러 뺀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데이터셋을 다 써서 모형을 만들면 똑같은 모형이 만들어지니까 약간 다르게 만들고 싶어서 K번째 블록을 뺀 겁니다.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요 두 번째 F2라는 모형을 만들 때는 여기 있다가 사라진 요 부분 보이시죠? K-2번째 블록에 해당하는 아이템들을 제외하고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세 번째 모델을 만들 때는 K-2번째에 해당하는 블록들을 제외하고 학습을 시킵니다. 어떤 구조로 진행이 되는지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쭉 하다 보면 K-1번째 모델을 만들 때는 제일 위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블락을 제외를 하고 모델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K번째 모델링을 할 때는 당연히 가장 첫 번째 블락을 제외하고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K개의 약간은 서로 다른 모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형을 적절히 결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앙상블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오버뷰 시간에 앙상블의 효과를 설명을 하면서 이런 파트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앙상블의 에러는 이론적으로는 앙상블의 개수가 n분의 1일 때 각 개별 모델의 에러의 n분의 1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론적으로. 단 그래 놓고 여기에서의 조건이 뭐였었냐면요. 각각의 이 모델의 이 에러가 이 EM이라고 해볼게요. 평균은 0이고 두 개의 이 관계가 correlation도 역시 없었다는 어떤 이 IJ의 두 모델이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이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K-fold 데이터 스플릿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의 어떤 조합의 두 모델을 비교를 해 보더라도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K-2개의 블락은 공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F1과 FK를 비교를 해볼게요. F1은 무엇을 안 썼느냐? 여기서 빨간색으로 X 표시 친 K번째 블락을 안 썼고 FK는 무엇을 안 썼느냐? 여기 주황색으로 지금 동그라미를 쳐놓은 첫 번째 블락을 안 썼죠. 나머지 두 번째 블락부터 K-1번째 블락은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K-2개의 블락들은 전부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이 중복이 많고 연관성이 높죠. 그러면 두 모델이 독립이라는 이 가정을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어쨌든 무엇은 최소한 개런티를 해줄 수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요거는 된다 그랬죠. 항상 요렇게는 만족을 한다 그랬습니다. 최소한 평균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여기서 다시 한번 모델이 현실적으로는 왜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게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K-fold 데이터 스플릿으로 넘어오면 전체 데이터를 K-1개 블락으로 K개의 블락으로 나눈 뒤에 K-1개의 블락만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약간씩 다른 K개의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F1x부터 FKx까지를 의미하는 바이고요. 최종적인 이 앙상블의 아웃풋은 이 델타라는 게 바로 이 개별적인 아웃풋을 결합해주는 애그리게이션 펑션입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수결을 할 수도 있겠고요. 회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 평균, simple average를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델타를 무엇을 쓰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델타를 어떻게 쓰는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K-fold 데이터 스플릿은 사실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데이터셋보다 개체수가 적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잘게 쪼개면 두 개의 데이터셋 사이에 중복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diversity, 다시 말하면 다양성의 확보를 충분히 해낼 수가 없는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K-fold 데이터 스플릿보다는 bagging이라고 불리는 이 bootstrap aggregating, 그래서 BAGGING를 이렇게 여기서 따오거든요. 이 방법론을 씁니다. 그러면 이 bagging은 앞에서의 K-fold 데이터 스플릿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어휘가 바로 여기입니다. with replacement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원 추출을 하겠다. 원래 데이터가 n개가 있으면 n개의 객체들을 복원 추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셋의 샘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부스트랩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오리지널 데이터셋의 객체수가 10개라고 할 때 똑같은 10개만큼의 데이터셋을 복원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번 부스트랩부터 B번 부스트랩까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반복해서 복원 추출을 했기 때문에 1번 부스트랩을 보면요. X1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X3라는 세 번째 이그젬플, X3, Y3를 합쳐서 하나의 세 번째 인스턴스라고 해볼게요. 세 번째 인스턴스는 데이터셋에 2번 포함이 되었고 7번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이 포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6번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만 포함이 되었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복원 추출을 하면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부스트랩 1과 부스트랩 2 개별적인 부스트랩에서 어떤 인스턴스가 몇 번 들어갈 것인가 포함될 것인가는 상당히 이제 랜덤하게 분포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원래 오리지널 단순히 K개의 블락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개수도 보존할 수 있고 각각의 부스트랩들끼리 아까 예시로 K개 블락을 구분했을 때로 보면 블락들 사이에 얼마나 다른가라는 질문, 여기서는 부스트랩 사이에 얼마나 다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개별적인 객체들이 서로 훨씬 더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에서 포함된 서로 다른 디스트리뷰션, 약간은 변형된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 이게 바로 배깅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요. 부스트랩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원래 관측치로부터 트레이닝 서브셋을 이걸 이제 부스트랩이라고 부릅니다. 부스트랩 1부터 부스트랩 m개까지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 나무를 베이스 러너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1번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통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만들고요. 2번 트레이닝 셋 부스트랩을 통해서 의사결정 나무를 또 학습을 하고요. 그러면 1번과 2번은 데이터셋의 구조가 다소 다르기 때문에 학습된 의사결정 나무도 좀 다를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 n번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학습을 하게 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떤 상황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냐면 x, t, st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테스트 데이터를 이 각각의 부스트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사결정 나무에 전부 동일하게 제공을 하면 동일한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델이 다르게 학습됐기 때문에 1번 모형의 예측값, 2번 모형의 예측값, 3번 모형의 예측값이 다 다를 겁니다. 그거를 애그리게이션을 해서 병합을 해서 통합을 해서 최종적인 하나의 예측값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배깅입니다. 그리고 배깅 with decision tree라는 이게 이제 핵심 이 중요한 단어인데요. 배깅은 그 자체가 알고리즘이 아니라 앙상블을 구성하기 위한 앙상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 그래서 테크닉입니다.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배깅 자체는 배깅 자체는 요 부스트랩 샘플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냐에 따라서 배깅 with decision tree도 가능하고 배깅 with neural network도 가능하고 배깅 with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가능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배깅은 어떤 알고리즘과 합이 잘 맞냐면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bias variance decomposition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면 배깅은 바이어스는 작은데 variance가 큰 알고리즘, 다시 말하면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높은 알고리즘과 합이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약간씩 이제 변형한다는 얘기는 이 부스트랩을 하면은 원래 데이터셋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형이 그렇게까지 막 확연하게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도가 높은 알고리즘들은 그 약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해당하는 베리언스가 이제 크게 되는데 그 베리언스들이 큰 모형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애그리게이션을 함으로써
평균을 내므로써 또는 이제 그 어떤 대표값을 취함으로써 이 개별 모델이 가질 수 있는 높은 variance, high variance의 위험성을 낮춰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나 multiple linear regression, 선형 회귀 분석을 가지고 배깅을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안 될 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드리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그 행간을 읽어보면 해봤자 단일 모형을 만드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성능 향상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그게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론들 중에서는 의사결정나무나 인공신경망과 같이 상대적으로 복잡도가 높은 모델이 배깅과 잘 어울린다. 그리고 배깅은 부스트랩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모델 트레이닝에 꼭 의사결정나무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도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서서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앙상블은 10개의 모델, 개별 모델을 가지고 앙상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각각의 이 앙상블 모델이 여기선 트레이닝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거 좀 바꿀게요. 트레이닝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얘는 이제 validation accuracy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validation accuracy입니다. accuracy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검증용 데이터셋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이범주 분류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범주 자체 그 범위도 균형 잡혀 있다. 그 범주의 클래스 비율도 균형 잡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80% 정도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2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75%의 정확도, 3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88%의 정확도 쭉 내려가서 10번 모델의 경우에는 83%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하나의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X테스트 한 객체에 대해서 각각의 모델이 1번 범주가 이제 두 개라고 했으니까 1번 범주하고 0번 범주만 있다라고 할게요. 1번 범주에 속할 확률을 이제 추정해 준 겁니다. 모델 1은 빨간색 테스트 데이터는 1번 범주일 확률이 90%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모델 2는 빨간색 X테스트 데이터가 92%의 확률로 1번 범주에 속할 거라고 예측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주황색에 해당하는 이 숫자들은, 배경색이 주황색인 숫자들은 각각의 모델이 동일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1번 범주로 속할 확률이 얼마인지를 추정해 준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다음 단계인 노란색으로 가는 과정은 컷오프 또는 스레시홀드가 0.5를 가정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의 컷오프가 0.5여서 앞서 이 확률값이 0.5보다 크면 1로 클래스 레이블을 달아주고요. 확률값이 0.5보다 작은 것들, 예를 들어서 이 케이스, 여기 네 가지가 있겠죠. 네 가지에 대해서는 0으로서 이렇게 달아주는 겁니다. 클래스 레이블을. 자, 요 네 개의 컬럼에 대한 부분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이해가 안 되시면 잠시 멈추고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하나 들으면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 테스트 데이터는 하나가 들어왔는데 모델이 10개가 있어서 모델 10개가 각자 나름대로의 최종 이 아웃풋을 내줬어요. 그럼 이 아웃풋 10개를 가져다가 파이널 아웃풋은 얘네들을 다 가져다가 그래서 앙상블의 아웃풋은 예측값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수식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개념적으로 먼저 보실게요. 첫 번째 가장 분류 문제 기준입니다. 분류 문제 기준으로 가장 단순하고 대표적인 방식이 머저리티 보팅입니다. 다수결인 거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수식의 의미가 10개 모델 중에 지금 보면
이렇게 6개가 1번 범주라고 예측하고 있고 4개가 0번 범주라고 예측하고 있으니까 6대 4니까 이 최종적인 아웃풋은 1이다. 이렇게 내어주자라는 게 머저리티 보팅이고요. 반면에 이 가중합을 하자. 근데 그 가중치를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첫 번째,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10개 모델 중에서 검증용 데이터, 여기서도 트레이닝이 아니라 밸리데이션입니다. VAL까지만 쓸게요.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도가 높은 모델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게 쌓일 것이고요. 검증용 데이터에 대해서 잘 못 맞추고 있는 모델이라면 그 모델의 아웃풋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자 여기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모델과 바로 위에 있는 6번째 모델을 비교를 해볼게요. 검증용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가 7번 모델은 95%인데 6번 모델은 65%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두 모델을 똑같이 믿어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더 믿어줄 가능성, 신뢰도를 높게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용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각각의 앙상블 파퓰레이션의 인디비주얼 모델들의 결과물에 이제 곱해주는 가중치로 사용하자라는 게 첫 번째 전략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범주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였고요. 얘랑 이렇게 엮어서 얘네들 다 더해준 겁니다. 더해준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정교화를 해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0번 범주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얘랑 얘에 대해서 지금 y는 1일 확률, y는 0일 확률 계산을 따로 해가지고 이거를 정교화를 해준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아까는 6대 4였는데 6대 4보다는 조금 더 1번 범주의 확률이 조금은 낮아지지만 어쨌든 그래도 상대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1번 범주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또는 무엇을 이제 할 수가 있냐면 이 트레이닝 애큐러시가 아니라 개별 객체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1번 모델은 똑같이 이 예측이 1번 범주로 되어 있지만 극단적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9번째하고 10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모델 9는 현재 테스트 데이터가 1번 범주라고 98% 확신하는 반면에 모델 10은 현재 데이터가 1번 범주라고 57%만 확실하니까 사실은 조금 애매모호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된 레이블 자체는 단순히 둘 다 1이거든요. 그 말은 그러지 말고 요 1을 사용하지 말고 각각의 모델들이 얼마나 자신 있게 해당하는 범주에 속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지 이거를 한번 살펴주자, 고려해주자. 그래서 각 객체에 대한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확률 값을 가중치로 사용해 주자. 그래서 0일 확률은 1에서 빼면 되니까요. 여기에서 이게 0일 확률은 얘네들은 py는 1이고 py는 0일 확률은 0.1, 0.08, 0.13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0.375는 여기에 해당하는 py는 0에 해당하는 확률 값들을 전부 다 더해서 10으로 나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0.625는 py는 1일 확률을 전부 더해가지고 10으로 나눈 겁니다. 그랬더니 1일 확률이 0일 확률보다 더 크니까 역시 이거는 아웃풋을 1로 놓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했지만 그러면 지금 설명했던 이 두 가지 트레이닝 애큐러시와 각각의 객체에 대한 신뢰도를 동시에 고려하면 안 됩니까? Why not? 안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aggregation 펑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하는 방식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성능의 극한의 향상을 추구할 때 이제 많이 이게 사람들이 시도해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스태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태킹은 뭐냐면 어떤 그 결과물을 예측하기 위해서 또다시 예측 모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another prediction 모델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배깅을 통해서 여기서는 지금 트레이닝 세트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제가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bootstrap 1, bootstrap 2,
쭉 해서 부스트랩 M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각각의 부스트랩들을 이용을 해서 개별적으로 모델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프레딕션, 예측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시랑 같죠. 그러면 스태킹은 뭐냐면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부스트랩 데이터가 예측해주는 예측 결과물도 있고 학습 데이터니까 실제 진짜 정답도 우리가 알고 있겠죠. 그러면 요 파트를 지금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파트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파트가 Y가 돼서 Y는 fx인 함수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각 인디비주얼 모델의 예측 결과물을 입력 x로 하고 실제 정답을 y로 하는 예측 결과를 통해서 정답을 추정하는 또 다른 하나의 예측 모형.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위에다가 또 모델을 쌓는다 해서 스택이라는 게 이제 쌓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태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옛날 데이터긴 한데 2015년도에 이제 KDD라는 게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에서 이제 그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굉장히 큰 학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MOOC 공개 강좌에서 누가 드롭아웃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 모형을 만드는 그 컴페티션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 한국분이 1등 했어요. 이 한국분이 이 컴페티션에서 1등을 하면서 썼던 게 바로 앙상블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각각의 색깔이 개별적인 모델입니다. 여기서 GBM은 앙상블이기도 한데 앙상블도 이렇게 썼죠. 이걸 통해서 모델 여러 개를 만들고 이 앙상블을 스테이지별로 올라가면서 스태킹을 써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랬을 때 1등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배깅의 알고리즘 다시 한번 알고리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절차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처음에 앙상블 사이즈, 부스트랩을 몇 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이즈 t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몰 t는 1부터 라지 t까지 데이터셋을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n개의 아이템을 샘플링을 하는데 랜덤하게, 그리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with replacement. 다시 말하면 복원 추출을 하겠다. 그렇게 복원 추출을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컴퓨터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H, hypothesis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HT라는 모델을 만들자. 무엇을 바탕으로? bootstrap된 샘플 ST를 바탕으로. 이거를 라지 t번만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테스트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는 얘네들을 여기서는 averaging, voting 이렇게 해서 가장 단순하게 썼는데 aggregation을 통해서 개별적인 모델을 combine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aggregation 펑션을 통해서 앙상블의 individual 모델들이 내어놓은 아웃풋을 적절히 결합해서 최종적인 아웃풋으로 생성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 배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그림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에 있는 위쪽의 데이터를 보시면요. 범주가 3개입니다. 3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인데 모양이 범주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모양 안에 색깔이 입혀져 있는 것들은 부스트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뽑힌 한 번 이상 선택된 객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복원한 그러니까 랜덤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특정 객체들은 한 번도 사용이 안 되고 특정 객체들은 2번 이상 선택이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인데 잘 보시면 이 도형 안에 면 색깔이 칠해져 있는 위치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쵸?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 경계면을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이 분류 경계면을 적절히 애그리게이션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인 분류 경계면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배깅에서의 배깅 앙상블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그리게이션 이그젬플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애그리게이션을 다르게 했을 때 성능에 큰 편차가 나타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사실은 나긴 나는데 이 애그리게이션 펑션을 어떻게 만드느냐 보다는 데이터셋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개별적인 모델의 다이버시티, 다시 말하면 이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최종적인 모형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프랙티컬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배깅은 random sampling with replacement니까 반드시 한 번도 선택이 되지 않는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원래는 이제 초반에 설명을 드릴 때 반드시 많이 하는 실수가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사용해서 학습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과적합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뭐 적당히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학습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깅에서는 학습과 검증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이제 out of back error라는 표현을 쓰는데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입니다. 이쪽이 오리지널 데이터고요. 부스트랩을 한번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스트랩을 했습니다. 복원 추출했다는 뜻이죠. 해당하는 위치에는 이제 2개 이상의 데이터가 섞여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도 선택이 되지 않은 데이터 셋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림의 아래에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out of back 데이터라고 그래서 OOB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념은 뭐냐면 어차피 왼쪽에 해당하는 부스트랩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이 out of back 데이터한테 니네 놀면 뭐하냐 니들 가지고 검증용에 쓰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명시적으로 학습과 검증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부스트랩을 통해서 한 번도 선택되지 않은 out of back 데이터들을 자연스럽게 검증용 데이터로 쓰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 배깅을 한 의사결정 나무와 단일 의사결정 나무의 성능을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요. 이 X축은 성능이 이제 에러율의 관점이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은 단일 의사결정 나무고요. 자주색에 가까운 거는 이제 와인색에 가까운 거는 배깅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봤을 때 어떠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지금은 성능이 굉장히 그 에러율 기준이니까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단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은 데이터셋에 따라서는 그 감소폭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경우도 분명 있지만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미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앙상블을 했을 때 항상 무조건 엄청나게 좋아진다. 틀리는 명제고요. 앙상블을 했을 때 좋아진다. 이것도 틀린 명제입니다. 지난 시간 오버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앙상블을 하면 단일 개별 모형의 성능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반드시 좋아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앙상블 기법들 중에 첫 번째 기법인 배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